안녕하세요. 명화 속으로 쏙 교사 이혜진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큰 모자와 긴 목, 두 손가락으로 턱을 받치고 있는 네, 맞아요. 모딜리아니의 큰 모자를 쓴 잔 에비테른이라는 그림입니다. 선생님의 목은 그 그림의 여인보다 짧지만 모딜리아니는 긴 목과 긴 얼굴 그리고 가늘고 긴 텅 빈 눈을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천재 화가 모딜리아니를 만나러 가볼까요? 모딜리아니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매우 약했다고 합니다. 11살에는 심한 늑막염을 앓았고 14살 때는 그 당시에는 매우 치명적이었던 장티푸스에 걸려 죽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고열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던 중에 꿈속에서 이탈리아 미술관과 대성당에 걸린 대작을 보며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기적적으로 살아난 모딜리아니는 중학교를 그만두고 미술학교에 입학해서 정식적으로 미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7살 때 아쉽게도 다시 폐결핵이 재발을 하게 되고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아들의 미술에 대한 재능을 익히 알고 있던 어머니는 모딜리아니가 로마나 나폴리, 카프리 등지에서 휴양을 하며 미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어려움 중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와 피렌체 등의 미술관 여행을 하며 대가들의 작품을 감상을 했기에 이 경험은 후에 모딜리아니의 작품에 아주 큰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성인이 된 모딜리아니는 늘 질병을 앓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젊은 예술가들과 또 뛰어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 당시 근처에 살았던 조각가 브랑쿠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한동안 그림보다는 조각에 더 열성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모딜리아니는 브랑쿠시의 조각가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먼저 브랑쿠시의 조각가 아프리카의 조각 작품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브랑쿠시는 20세기 대표 조각가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묘사로 자신만의 추상 조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의 머리, 새, 기둥 등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뤄서 보는 사람을 즐겁게 만듭니다. 단순하지만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그의 작품의 특징입니다. 아프리카 조각은 몸통과 얼굴은 개성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사실적인 초상 조각은 드물지요. 단순한 형태를 소박하게 명쾌하게 표현하고 얼굴이나 몸통이 길고 가늘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딜리아니의 조각 작품들을 함께 감상해 봅시다. 이 조각 작품은 여인의 두상입니다. 길쭉한 얼굴, 괴상하게 길쭉한 코, 코 밑에 바로 붙은 작은 입, 아몬드를 닮은 옆으로 넓은 얇은 눈, 길쭉한 목줄기가 모딜리아니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2010년 6월에 645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팔려 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각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모딜리아니가 조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과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조각은 커다란 돌을 사서 쪼개고 다듬어야 하는데 재료비가 많이 들었고 힘도 많이 들어서 가난하고 폐결핵을 앓던 병약한 모딜리아니가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조각은 그만두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술 역사상 가장 잘생긴 화가로도 알려진 모딜리아니. 그는 거침없는 생각과 행동, 또 독특한 예술 활동으로 자유로운 보헤미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하나 없어도 그 당시 유행하던 코듀로이, 골덴 정장을 위아래로 쫙 빼입고 멋을 내고 또 술도 많이 마시고 많은 여자들을 만나며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드디어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9살의 미술 학도였던 잔 에비테른과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잔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남다른 재능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미술학도였기에 잔의 집안에서는 가난하고 또 병약한 모딜리아니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은 그녀의 예술의 삶은 포기하고 남편의 뒷바라지에 전념하게 됩니다. 모딜리아니의 평생 모델인 잔을 그린 작품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큰 모자를 쓴 잔 에비테른입니다. 모딜리아니가 미술학교 학생이었던 잔을 처음 만났을 무렵 그린 그림입니다. 커다란 모자를 쓰고 손으로 턱을 괸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난 얼굴과 목은 연약한 듯하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 사진은 잔느의 초상입니다. 모딜리아니는 단순한 윤곽선, 가늘고 긴 신체 형태, 비대칭 구성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잔 에비테른입니다. 풍성하고 편안한 흰색 튜닉을 입고 있는데 아무래도 임신한 모습 같습니다. 밝고 따스한 색으로 묘사된 여인과 그를 포근하게 싸고 있는 넉넉한 의상에서 다정함과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모델의 눈동자에 모딜리아니가 마음에 품고 있던 푸른 빛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신비함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네 번째 사진은 제목이 같은 잔 에비테른 2이고 임신한 잔이 문 옆에서 자세를 취한 모습입니다. 가난한 모딜리아니 옆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자신을 사랑한 아내에 대한 따뜻함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노란 스웨터를 입은 잔입니다. 잔은 야자열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밤색 머리와 희고 긴 얼굴 때문입니다. 성격은 수줍고 참을성이 많으며 상냥한 여인이었습니다. 늘 조용히 모딜리아니의 곁에서 부드럽게 외로운 천재를 감싸주었지요. 모딜리아니에게 천국에 가서도 당신의 모델이 되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던 잔은 남편이 죽자 이틀 만에 남편을 따라 생을 마감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 사랑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모딜리아니의 주변 사람들을 그린 작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딜리아니는 화면 한가득 한 사람만을 그렸고 대부분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화가와 모델과의 심리적인 교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에서 모델의 삶과 인생의 깊이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딜리아니의 친구들을 그린 작품들을 함께 봅시다. 이 작품은 모이스 키슬링의 초상입니다. 키슬링은 폴란드에서 온 유대인으로 두 사람은 형제처럼 가까이 지냈지요. 키슬링은 가난한 모딜리아니를 위해 작업실도 내어주며 도와주었습니다. 각이 지고 뼈대가 굵은 모습이 고집 센 사람처럼 보이지만 왠지 눈동자에는 슬픔이 가득 배어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레오폴드 즈보르브스키의 초상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시인이었던 레오폴드 즈보르브스키. 그는 모딜리아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후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학 공부를 하러 파리에 온 시인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림을 사고 파는 화상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 화상들은 화가의 그림을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아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런 탓에 파리의 화가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즈보르브스키는 모딜리아니의 예술을 이해하고 지키려고 자신의 생애를 걸다시피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과 그림 그릴 도구가 필요한 모딜리아니에게 필요를 채워주던 친구이자 후원자였습니다. 그림에는 그의 고상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가난하게 살아가던 모딜리아니와 잔은 불쌍한 이웃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웃들의 애환을 화폭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푸른 옷을 입은 소녀입니다. 모딜리아니는 이웃의 아이들을 좋아했지요. 가난 때문에 조심스럽고 조금 우울한 아이들의 표정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을 보는 모딜리아니의 진실하고 애정 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젊은 하녀와 예쁜 하녀입니다. 파리에 돈을 벌기 위해 온 시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부잣집의 하인으로 일하거나 말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로 나온 시골 처녀들의 힘들고 지친 삶에 공감하고 잠시나마 위로를 하고 싶었던 모딜리아니는 그들을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이 작품은 아기를 아는 집시 여인입니다. 옷차림과 표정 등에서 집시 여인의 고단함이 슬프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화면 전체에 퍼져 있는 초록색과 푸른색 빛 안에 사람을 긴장시키는 듯한 붉은색의 오카라가 대조되어 인상적입니다. 오늘은 모딜리아니의 삶과 작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서양화의 기본 수법인 명암 대비를 없애고 과감한 윤곽선과 풍부한 색채를 사용하여 조각의 느낌으로 회화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셌던 그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 어느 화파에도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작품으로 돈을 벌지 못해 가난하게 살았지만 사랑하는 아내 장과 잠시나마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천재 화가 모딜리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모델들에게 사랑과 우정을 아낌없이 보였으며 그들의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멋진 삶을 살기 바라며 명화 속으로 쏙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